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래도 사랑보다는 AI 공부하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아니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게 AI가 줄 수 있는 굉장한 좀 매력인 것 같긴 합니다. AI가 있는 기업, AI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라는 그 어떤 사회상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AI한테 다 물어보다 보니까 지식은 그렇게 쌓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기억은 없어지고 이제 단기 기억만 있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점심을 먹었나 안 먹었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과제를 내면 전부 다 100점이긴 한데 이거 도대체 이해하는 인간들은 하나도 없다. 과정과 시행착오는 어디 가고 없고 결과물 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을 머리 위에 쌓기보다는 이제는 질문을 좀 잘하고 질문 기반으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게 결국은 요즘 시대의 실력의 척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예전에 랭귀지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자바나 파이썬이나. 근데 사실 지금은 뭘 가르쳐야 될지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랭귀지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연어 한 줄이면 뭐 몇만 줄 만들어 버리는데 굳이 가르칠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문법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스템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게 이제는 맞을 것 같습니다. how보다는 결과적으로는 what을 가리키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긴 해요. 저희 SKAX에서는 어차피 SI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설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문서를 만들기 위한 또 문서를 만들기도 하고 워터풀 방식으로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는 하진 않죠. 자연어 기반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그걸 또 AI에 넣어서 그것들을 설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AI 코딩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기까지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들을 추진하게 되면서 생각해보면 1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기업이 AI 적용하고 있는 현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앞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대부분의 88%면 거의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AI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얼마 정도 쓰고 있느냐, 어느 정도의 심도 있게 쓰고 있느냐를 좀 보면 심층적으로 쓰고 있거나 프로세스를 완전히 변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환경에도 이제 50% 이상 AI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뭐 기업이 대부분 다 운영 환경에 AI를 쓰고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문서에 대한 생산성을 좀 보게 되면 26년도가 되면 AI를 통해서 문서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도움을 많이 받겠죠. 대부분 다 AI로 문서를 쓰고 계실 것 같긴 한데 혹시 AI로 문서를 써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동의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머지는 그럼 뭐 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 이제는 AI 기술을 통해서 문서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윗분들도 다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회의록이나 액션 아이템을 만드는 거는 거의 100% 회의록을 이제는 그냥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AI를 통해서 작성하게끔 하고 태스크를 만들면 되니까 이제는 거의 100% 생산성이 나버린 것 같고요. 저희 제안서 AI라고 저희 또 회사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문서를 표준화하고 그것들을 인사이트를 얻는 거는 또 굉장히 또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생산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들이 쓰고 있는 AI 코딩 툴도 이젠 다 변했습니다. 지금은 커서를 좀 쓰다가 클로드 코드도 많이 쓰고 있고 이제는 클로드 코드가 없으면 사실 더 이상 개발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그 신입사원은 아예 처음부터 자연어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거든요. 랭귀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니어 신입사원과 시니어 간의 갈등도 조금 나름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자연어로만 개발할 거야? 뭔가 디버깅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칙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좀 있지만 신입사원은 뭐 이렇게 날 때부터 사실 저렇게 자연어로만 했었으니까 그래서 자연어로만 하고 있는 그런 좀 약간은 어떻게 인터림 기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대부분 다 자연어 기반으로 코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T 트렌드를 보면 그 1, 2, 3, 4분면으로 했을 때 그 3, 4분면에 해당되는 게 최근 빅테크들이 투자하고 있는 AI 인프라에 해당이 됩니다. 컴퓨팅과 모델과 데이터. 근데 이 단계를 넘어서 2단계라고 하면 이제는 기업이 그런 AI를 통해서 밸류를 느낄 수 있는 ROI를 느낄 수 있는 영역으로 그래서 에이전틱 AI와 관련된 도구들을 확보하는 데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의사결정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AI옵스 서비스로 가는 걸로 현재는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했던 거는 단순히 다음 단어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트 하고 있었던 거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문맥을 이해하고 심지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RAG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정책이나 문화를 이해한 다음에 코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많이 갔고요. 지금 세 번째는 그 자율이라고 하는 스스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연결하게 되는 자율 기반의 에이전틱 AI 형태대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그 에이전트도 스스로 이제는 CLI라든가 그리고 뭐 GitHub이라든가 다양한 그 OS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최근에 클로드 코드 리뷰라는 게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페르소나를 통해서 좀 상호 검증할 수 있는 멀티에 대한 에이전트 방식이 좀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로드 코드는 개발을 하고 리뷰는 그거를 검증하고 피드백을 주게 되면 다시금 코딩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환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상호 검증하고 때로는 역할을 분리해서 이 멀티 에이전트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모습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희 회사의 AI 옵스도 이런 멀티 에이전트 기반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에이전트의 방법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슈퍼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브 에이전트의 명령을 내려서 좀 더 정확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산형입니다. 이제는 뭐 각자 있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이상적이긴 하고요. 마지막은 그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할을 나누고 그 역할에 따라서 분명하게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체계로 갈 수 있는 게 멀티 에이전트에 대한 방법이거든요. 저희는 현재 첫 번째의 형태를 써서 AI옵스를 현재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말씀드렸던 그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커밋하지 않고 이제는 에이전트가 스스로 판단해서 GitHub에 커밋하게 되는 퍼센트가 40%까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에 대한 자산, 리스크를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뭔가 트레이닝하고 핀테크를 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될 거고 그리고 유통 경로 같은 경우는 뭐 폭풍에 대한 경고, 날씨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에이전트가 그걸 받아서 경로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조율하게 되는 시대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AI옵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퍼블릭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퍼블릭도 AWS에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프라이빗, 그리고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AI 기술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초월하는 복잡성입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좀 돼버렸고요. 두 번째는 경험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오류나 그런 오류율의 프로세스에 대한 실패율의 80%가 사람에 의한 실수거든요. 대신에 AI 같은 경우는 뭐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피곤하기도 하고 쉬어줘야 되긴 하지만 AI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경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오퍼레이터에 플러스로 AI를 도와줄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를 조금 더 가미하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가동 시간도 3배로 느리고 그리고 또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오류율도 굉장히 감소시키는 거를 사실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AX가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리프트 앤 시프트 방법으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해서 계속해서 고가용성 기반의 그리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계속 해왔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4단계 해야 되는 결국은 AI를 통해서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이 운영 비용이고 그 IT 자산의 90%를 유지 보수하는 데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트너에 따르면 에이전틱 AI 기반으로 해서 자원들을 최적화해 나가게 되면 이만큼이나 많이 한 30%, 40%까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최적화해 나가고 프로세스도 경량화해 나가는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나 이제는 전문가에 의존적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는 자연어 기반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좀 바꿔가자. 두 번째는 사람이 정해놓은 워크플로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에이전트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절차를 통해서 한 번에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상호 대응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실시간이나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AI옵스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시퀀셜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에이전트로 하게 되면 병렬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리디자인할 수 있게 되고 또 프로세스를 굉장히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될 수 있고요. 병렬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수행하고 또 대규모 데이터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가져가고 그것들이 다시금 노하우가 되고 그것들이 에이전트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고리의 AI옵스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예시로 조금 들어보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SNS나 알람을 통해서 운영자들한테 오게 되고요. 그러면 운영자들도 역할이나 자기들의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굉장한 리더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장애를 탐지하게 되는 에이전트, 그리고 원인을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동시대에 작업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에이전트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전파할 수 있는 에이전트, 이렇게 다양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혁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간단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이벤트 대응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담당자의 인지시간과 업무 숙련도에 따라 대응 시간에 편차가 존재했습니다. AI 이벤트 대응은 이벤트 감지 즉시 AI가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결과를 전파함으로써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벤트가 수신되면 인프라 분류 에이전트가 해당 이벤트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즉시 담당 에이전트에 할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분류된 이벤트를 바탕으로 특화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점검을 수행합니다. 변경 영향도 에이전트는 해당 시간대의 작업 및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검토하고
서버, DB, 클라우드 등 각 에이전트는 전용 도구로 직접 점검 후 영향도를 산출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벤트 분석이 완료되면 결과를 슬랙과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담당자는 주야 간 구분 없이 단일 뷰에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발생하게 되는 알람은 최초에 사람이 받지 않고 그 에이전트가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받으면 그 에이전트가 어디로 나우팅할지 다른 에이전트로 보낼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네트워크라든가 서버라든가 이쪽으로 보내서 원인을 분석하고 취합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OPS를 실현하기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운영자들이 전부 다 개발자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없는 운영자들도 뭔가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반에 있는 클라우드라든가 프라이빗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게더링해야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OPS 레이어에는 프라이빗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데이터로 모아서 데이터화한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 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를 뭐 MCP라고 하는 최근 기술로 연동해서 에이전트와 연결하고, 노코드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자기 업무를 변화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자가 직접 IT 자원들의 액세스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많고, 그 명령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중간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세워놨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어로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입사원이든 아니면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연어 기반으로 얘기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당연히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그 의도에 따라서 에이전트들과 함께 일하게 되는 모습으로 현재 변화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일하게 되는 방법으로 변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채팅창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알람에 관련된 에이전트, 때로는 뭐 DB와 관련된 에이전트, 다양한 에이전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에이전트의 자연어 기반으로 얘기합니다. 현재 발생했던 최근에 10개에 대한 알람 정보를 가져오고 라고 치면 단순히 알람 정보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의도를 파악하고 알람에 대한 유형, 그리고 왜 그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먼저 조치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리포트를 해달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언제 장애가 발생했고 그 발생했던 원인이 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걸 만들게 되면 그 운영자에게 알람이든 메신저든 연결까지 해주게 되는 것들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같으면 사실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자연어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나이 드신 분을 좀 말씀드렸던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결과물 어떻게 하면 왓에 대한 것들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어떻게 보면 시니어 입장의 시니어들 분께서 오히려 AI를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도구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CP라는 걸 만들 때도 이름을 만들고 이름을 치고, 그 다음에 레가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API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AI랑 연결하게 되는 API를 선택하게 되면 네, MCP는 그대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또 해봐야 되니까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네, 테스트 해보면 이제 AI가 레가시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준비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쉽고 최근에는 그 단순히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현업분들도 이제는 이렇게 에이전트 만들고 MCP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업무를 좀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만드는 활동도 굉장히 좀 쉽습니다. 네, 에이전트에 대한 이름과 아이콘도 좀 바꿔주고요. 네, 저장하고 나면 에이전트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이 에이전트는 채팅창을 통해서 연결하게 될 거니까 채팅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한 부분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그 시스템과 연결하게 되는 MCP에 대한 부분들 연결하게 됩니다. 네, 내부에서 만든 것도 연결을 하고 또 때로는 외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MCP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네, 에이전트는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만들어졌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플레이그라운드 통해서 테스트 해보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버전을 관리해야 되니까 버전을 등록하게 되면 끝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개발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그 에이전트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100%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처럼 에이전트가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뭔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는 확보를 해서 저희 AI옵스에서는 이런 툴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운영 현황은 운영 측면에서는 한 33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전체 목표를 한 96개 정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처음 만들었던 에이전트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긴 하나 계속해서 고도화 시켜 나가고 좀 더 많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IT 시스템에 대한 운영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돌아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